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은요 12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강후기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고등 예비과정 책으로 이렇게 얇은 책으로 보는 동안 제 친구들은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은 일단 처음 고등수학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처음에 너무 두꺼운 걸 보면 질려버려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걸 언제 다 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내용이 많고 너무 처음부터 자세하게 보면 사람이 이거에 쉽사리 질려버려서 하기 싫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거니까 좀 흥미롭게 재밌게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만 공부할 수 있게 고등 예비 과정으로 가볍게 공부를 하시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설명 같은 거 할 때는요. 내용이 전혀 빠지거나 내용을 아주 뭐 다 생략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심화된 문제나 충분한 문제풀이나 이런 걸 안 할 뿐이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다루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예습용으로 혹은 미리 보기로 혹은 간결하게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보는 걸로 충분한 교재입니다. 교재도 굉장히 좋아요.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해드리는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으로 본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앞으로 2번, 3번, 4번, 많으면 5번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책이 아니더라도 더 두꺼운 책 혹은 교과서 이런 책들로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책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자세하게 열심히 복습도 잘하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지금 내용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 지식이 이만큼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학은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복습만 잘하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틀만 잘 잡으시면요. 거기에 살 붙여 나가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얇은 책으로 보는데 괜찮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월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교과서 혹은 개념서 조금 더 두꺼운 걸 가지고 혹은 EBS 올림포스 강의 교재 있죠? 그런 것들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고등 예비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만한 성질들을요. 이제 다시 한번 목표로 확인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목표를 확인하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보셨죠? 오늘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비롯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을 보시죠.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그대로 번호를 유지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선생님이 소개만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죠. 우선은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제곱에 bx 더하기 c가 있고요. 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랬는데 이럴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알파랑 베타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합과 곱의 꼴을 우리가 계수에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계수 중에서 a분의 b 있죠? 제곱의 계수와 1차의 계수 그걸 분수로 만드시고요.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게 뭐다? 합이다. 곱은요. a분의 c였죠.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하라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간략한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만약에 x제곱에 다시요. 2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을 그럴 때 두근의 합과 곱을 역시 한번 해볼게요. 두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2분의 마이너스 1에 다시 마이너스 붙이니까 2분의 1이고요. 두근의 곱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 다시 한번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왜 그런지 이쪽 칠판으로 잠깐 오시죠. 자, 보시면요. 얘가 왜 도대체 그렇다면 두근의 합과 곱이 이렇게 개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냐. 우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a는 0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때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랑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쭉쭉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파랑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랑 베타의 곱이 a분의 c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두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였다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 상태로 왔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물론 개수는 유지가 되겠고요. a의 x-알파, x-베타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면 이건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면 x는 알파랑 베타 근 두 개가 나오죠. 제 말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1에 x-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된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때 해는 1과 2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해가 알파 베타가 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거를 살짝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 이쪽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x가 되죠. 요렇게 전개하니까 마지막은 알파 베타가 돼요. 이해하시죠? 여기 a는 살려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안에 소가로가 있으니까 중괄호를 쓸게요.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ax의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를 넣어주면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시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지울게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쓸게요.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한 거는 a분의 c야. 이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과정이 왔죠. 근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ax제곱 똑같고 bx가 요거란 얘기니까 결국에는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거네. 다시 한번 쓸게요. a의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게 b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c를 비교하시면요. 요 뒤에 거랑 같으니까 a 알파 베타가 결국 c네. 이해하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는데 a랑 마이너스 a를 같이 이렇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결론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곱이 여기 있죠. 그럼 a로 나눠버리면요. 이 밑에 a분의 c가 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a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도대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지를 알려드린 건데 이런 증명 같은 거는요.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중학교 때는요.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도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문제 자체가 양이 많지 않아요. 유형별로 문제를 나눠봤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됐을 때는 유형별로 문제를 정말 이 유형을 한 몇십 문제 푸는 거죠. 30문제. 또 이 유형을 한 몇십 문제 푸는 거죠. 3, 40문제.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쫙 풀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시험 기간에 푸는 게. 그리고 그렇게 풀면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워낙 범위도 방대하고 유형도 워낙 다양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도 또 응용 문제도 너무 많아서 유형별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너무 많으니까 100점을 맞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원리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이런 증명 과정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게을리하시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고득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정말 그 참맛은요. 이런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구나 이렇게 느껴가셔야 돼요. 근데 증명이 막 어렵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고 길긴 하지만 어렵거나 내용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저랑 똑같이 말로 얘기하면서 써보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증명이 내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은요. 앞으로도 쭉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여긴 이 정도 얘기하시고 우린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하러 갈 겁니다. 요 근각예수에 관한 문제는요. 사실 요 내용만 아시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보시죠. 유제 3번입니다. 자, 요 예제 3번을 안 하고 왔나요? 그쵸? 예제 2번을 먼저 갈게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예제 3번에 1번으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딱 봐도 알파 베타를 그대로 구하기에는 인수분해가 좀 어렵다는 게 느껴지시죠? 저라면 당연히 합과 곱을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은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곱은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결론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요. 더한 거를 제곱한 거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근데 같지는 않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주면 제곱에 2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2알파 베타만큼을 없애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는 거의 많이 해서 외울 정도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3, 3은 9에서 2분의 1을 넣어주시면요.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9 빼기 1이 되니까 정답은 8이야.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또 가서 풀어보도록 하시죠. 예제 2번의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절대로 알파 베타를 각자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복잡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통분을 하시면 돼요. 통분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 분의 이쪽은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베타 더하기 알파는 알파 베타 더한 거나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올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에 오네요. 요런 계산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계산이 뭐냐면 마이너스 3 나누기 2분의 1인 거잖아요. 지금 분의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에다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워낙 많이 등장을 하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위에가 마이너스 3이면요. 요거를 1분의 3이라고 위에도 분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짜 분수 모양의 큰 틀 위에 분수 속에 분수가 또 있는 꼴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3은 굳이 얘기하면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안에 것끼리 곱한 거분에 밖에 것끼리 곱한 게 이거랑 같은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곱하기 과정으로 표현하면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1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해서 이때 정답이 이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번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수 속의 분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분의 B에 C분의 D가 이렇게 있다. 물론 분모는 다 0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분수 속의 분수죠. 요것분의 요거. 따라서 안에 것분의 밖에 거를 하셔서 BC분의 AD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얘기는 C분의 D에서 A분의 B를 나눈 거니까 C분의 D에서 곱하기 B분의 A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BC분의 AD가 나와서 이쪽과 똑같아진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번분수 내용까지 제가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는데 요 얘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계산 스킬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요. 유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제 3번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보시면요. 요거 계산하라고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될 듯 말 듯
결국엔 안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됐겠지만 플러스 3이라 될 수가 없구나. 따라서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얘기해보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냐? 2다. 맞죠? 두근의 곱은 뭐냐? 3이다. 시작할게요.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시면 되죠. 알파 더하기. 죄송합니다. 처음엔 알파 베타네요. 그 다음은 알파죠. 그 다음은 베타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계산하면 3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1까지 더하면요. 6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유제 3번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분수 모양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통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로 통분하시면요. 이쪽은요. 베타가 곱해지니까 알파 베타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알파 베타로 통분하시면요. 이쪽은 알파를 곱하게 되니까 알파를 똑같이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요.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베타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도 베타를 곱해야겠죠. 따라서 베타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직접은 모르지만 이걸 변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자? 그렇죠. 더한 걸 제곱해서 누구를 빼자? 2알파 베타를 빼자. 그리고 나서 분모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알파 베타. 그리고 나면요. 끝났습니다. 더한 게 2니까요. 이쪽은 4가 되고요. 이쪽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한 거 역시 3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런 식으로 정돈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제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서술형에서도 잘 나오고 뭐 그냥 객관식 불문하고 어쨌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유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조금 특이하죠?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왜냐하면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이것도 합과 곱을 구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합이 얼마인가요? 3분의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또 붙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암산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곱은요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요거 변형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거 생각 안 나시는 분은요. 그림자 복습을 안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요. 앞으로 다시 가세요. 꼭이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더 큰일 납니다.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럼 1강부터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심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요. 앞부분에 다항식의 곱셈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2강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2강에서 3강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3알파 베타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변형했었죠. 이렇게 세제곱하면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한 거에 더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십니다. 그러면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요. 여기가 3분의 2니까 그대로 일단 한번 쓸게요. 3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는 2죠. 그럼 3, 3 지워버리면요. 8 빼기 4가 돼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런 공식들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내용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요. 4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우리 아까 그 개념지도에 그 학습 목표 맵 있었죠? 거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두근 알 때 뭘 구하자? 2차 방정식 구하자 이겁니다. 2차 방정식 완성하기. 자,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요 내용을 좀 써먹었어요, 사실. 그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머릿속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내용으로 이거야 라고 정리하고 가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풀어서 근을 구하는 게 지금까지의 목표였다면 근을 준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구해내는 게 지금의 목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두근이, 이건 그냥 예예요, 예. 만약에 두근이 1하고 2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쵸?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원리는 인수분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는요. 맞죠? 물론 이 앞에 있는 개수는요. 5가 됐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걸 인수분해된 상태가 이렇게만 뒤에가 나와주면 0을 만족하는 x값은 1 아니면 2가 나오니까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건 변함이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을 완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완성하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는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있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앞에 있는 개수는요. 마이너스 3이 될지 1이 될지 2가 될지 확실치 않죠.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보통은 2차항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즉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혹은 2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죠. 1이면 안 쓰면 되니까. 2면 2 쓰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근을 알려주고 제곱항의 개수를 알려준다면, 최고차의 개수만 알려준다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구나. 이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정형화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딱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써먹기는 좀 좋겠죠. 자, 그러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갈 건데요. 보통은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요. 두 근이 역시 똑같이 알파 베타인데 이걸 그냥 지우고 갈까요? 요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이럴 때 이제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완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전개한 꼴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개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x제곱에 그 다음에 알파 x에 베타 x인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x에 마이너스의 베타 x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두 개 곱하니까 알파 베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되시죠? 그러면 요 정리된 꼴로 완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전개를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걸 따로 외워놓고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걸 어떻게 또 기억을 하냐면 두 근을 알 때 어떻게 완성하냐. x제곱에 마이너스에 합 x. 그 다음은요. 곱, 은영. 요렇게 완성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여기 합 x 마이너스 곱. 되시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정리해서, 전개해서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내지는 아니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써먹을 수 있게 연습만 좀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건 제가 낸 문제입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근을 이렇게 줄 때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완성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2차 방정식이. 일단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두 근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x 플러스 2가 돼야겠죠. 근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완성하시면 끝이에요. 2차 방정식 되셨죠? 아니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합은 얼마죠? 1이죠. 그럼 1x. 그다음에 더하기에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하셔도 정답, 이것도 정답, 필요에 따라서 아무거나 쓰셔라. 하실 수 있겠죠. 이 밑에 거는 위에 걸 정리하면 나오는 거라 사실 위에 것만 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으로 우리 문제풀이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예제는 이제 그만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3번으로 갈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두
근을 알려주고요. 2차 방정식을 완성하여라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를 완성해 볼까요?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완성한다면 x-1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또 다른 한근, 그쵸? 는 0이야. 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긴 1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전개해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전개해서 이렇게 쓰시고, 얘가 0이야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되시죠? 아니면요, 요건 어떻게든 써도 되냐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또 완성할 수가 있죠. 두근의 합은요, 지금 2라는 거 눈에 쉽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곱은요,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1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그쵸? x제곱에 마이너스의 합 x니까 2x고요. 그 다음은 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완성하셔도 이 위에 완성한 거를 전개한 거랑 같은 효과가 있지만 바로 쓸 수 있어서 깔끔하게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두 개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최종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x-1-2i랑 요거 그럼 중괄호로 써야겠네요. 그 다음 이번엔 x-1 플러스 2i랑 이렇게 바꿔 쓰시고요. 는 0 하시고 개수 1이니까 여기 안 쓰셔도 되겠죠. 아니면요, 요거 좀 더 깔끔하게 마이너스 풀어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1 -2i는 0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합과 곱을 구하셔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합은요, 2예요. 2. 없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 곱은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4i제곱이죠.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죠. 곱이 5예요. 그리고 나면 그쵸, x제곱에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쓰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합 x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곱은 5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따라서 이런 답도 정답이고요. 이렇게 위에처럼 쓴 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다양한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문제에 적용하고 그런 연습들이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면서 잘 문제풀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두근의 합을 줬어요. 두근의 곱을 또 줬어요. 그럴 때 이창의 개수는 또 1이라고 줬어요. 방정식 완성하라죠. 너무 쉽죠. x제곱에 합 x 마이너스 1x가 되겠죠. 그럼 곱은요 2죠. 그리고 0. 개수가 1이니까 뭐 1. 되시죠? 끝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조금 어렵죠? 자, 보시죠.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은요,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먼저 요 첫 번째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간파하셔야죠. 그러면 합과 곱을 먼저 정리하실 수는 있고요. 그럼 더하면 2가 되고요. 곱하면 3이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특징을 파악해 볼게요.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x제곱에 두 근이 이건 거죠.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 팀하고 알파 베타라는 요 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완성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에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완성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두근이 요거랑 요거니까 요 두 개의 합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의 곱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요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근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x제곱에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한 팀하고 알파 베타라는 한 팀, 결국 요 두 팀의 합이 여기 들어오고 그거의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팀의 곱이 들어오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한 게 는0 하시면요. 두근 자체를 요 팀이랑 요 팀으로 하고 요 팀이랑 요 팀으로 하니까 여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여기 쓰시고 곱을 여기 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0 만들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는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싶은 지금 상황인데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고 있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쓰실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3이라고 쓰실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2하고 3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는 그 팀 두 개를 다시 한번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니까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팀으로 두 개를 각각을 생각해 주시면 뭐 어렵진 않죠. 합, 곱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푸시면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면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하유진 학생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선생님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주목 공포증을 극복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포증이 있나요? 주목 공포증. 주목받으면 그게 좀 두려워지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남 앞에서 말을 잘하고 남 앞에서 떨지 않고 하는 것들도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그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노력하셔서 꼭 버킷리스트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2차 방정식의 5번째 얘기거든요. 우리 5번이라고 하고 일단 칠판을 먼저 보시죠. 자, 5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을 이제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2차 방정식 하면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거에 또 써먹어 보자는 거죠. 다른 거에. 그 다른 게 뭐냐면 인수분해. 여기에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에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다? 인수분해다. 지금 그죠? 근데 우리 인수분해는 사실 다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온 그 인수분해 내용이 맞기는 맞는데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 혹은 근 구하기, x값 구하기 요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어디에? 인수분해를 하는 것에.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인수분해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른 게 복소수 범위에서 즉 i가 들어간 범위까지도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x 뭐 조립제법을 막 써가지고 나중에 뭐 x-1 다시요. 조립제법이 아니라 이런 거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아까처럼 하면은 요걸로 해보죠. x 더하기 1 이렇게 는영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 2차식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신가요? 못하시죠. 제가 지금 내용을 얘기해드리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만으로는 이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아니죠.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이걸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근데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개수가 정수인 거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X 쳤잖아요. 근데 개수를 복소수 범위까지 i가 들어간 것까지 확장해 버리면요. 이건 억지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죠.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요거 1, 1에서 3일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도 가능하냐면 이걸 0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0 되는 값을,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죠. 그럼 이때 해가 물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3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때 해가. 그러면 만약에 이때 해만 안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x 마이너스 3과 해를 안다면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죠. 해를 알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가 알파 베타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했잖아요. 방금. 해를 알 때 2차 방정식 완성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도 이거 보세요. 이 문제도 해를 안다. 만약에 뭐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때 x값을 안다. 물론 i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만 한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인수분해를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겠구나. 어떻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쓴다면.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다항식들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번 시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가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근형공식 쓰셔야죠. 근형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맞죠?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분이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그렇게 두 개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알파 베타 자리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해라?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라는 게 바로 지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때 x값을 구한 다음에 그 x값을 가지고 여기에 쏙쏙 집어넣어서 억지로 인수분해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경우는요. 처음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렇게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개수를 인수분해를 했다고 보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납득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조금 해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i까지 나와도 상관없다면 모든 다항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다항식도 인수분해가 모든 것들은 다 되게 되겠죠. 왜냐면 근형공식을 쓰면 i가 나오더라도 그 허수 단위 i 있죠. 허수. 그게 나오더라도 해는 항상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 그걸 쏙쏙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니까 모든 다항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어디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까지만 확장을 해준다면.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가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는 쉽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집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요거를 는영이라고 하신 다음에 x값을 구하세요. 그럼 요거 x 어떻게 구했었죠? 근형공식 써야겠네요. b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a분의 그러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네요. 두 근이. 그러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고요. 근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본격적으로 저는 인수분해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또 다른 한 근 이거예요.
근데 이 한근 한근이 이거니까 여기에 이걸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좀 더 예쁘게 표현한다면 x-1 마이너스 루트 2 괄호를 풀고요.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아, 인수분해를 억지로 했구나. 처음에는 정수 계수로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루트가 나오든지 i가 나오든지 하더라도 억지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4번에 2번으로 갈게요. 자, 보시죠.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또 인수분해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풀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놓고요. 2차 방정식이라고 놓고 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역시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b 다시를 쓸게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되셨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 옆에다 쓸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럼 두 근이 뭐란 얘기죠? 하나는 1 플러스 i고요. 2분의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인수분해를 제가 하고 싶었던 식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거를 인수분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한근,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또 다른 한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i랑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자, 이 문제 별표하세요. 제가 왜 갑자기 별표를 쳤을까요?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두 근이 2하고 3이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럼 제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 그랬죠? x-2에 x-3에 는 0이고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1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2창의 개수가 5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다 5 쓰셔야죠. 요거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렸었죠. 맞습니까? 이거 보세요. 다시. 두 근이 2분의 1 플러스 i랑 2분의 1 마이너스 i다. 근데 2창의 개수가 누구다? 2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앞에 누구 붙여야 돼요? 2를 붙여주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두 근을 할 때 2차 항의 개수를 조심하시고 인수분해 하는 거 억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예제고요. 여러분 요거 유제 7번 금방 하실 겁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역시 인수분해가 억지로 안 된다는 거 느껴지시고요. 그럼 는 0으로 놓고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라고 놓고요. 이때 x값을 완성하시죠. 근의 공식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그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고요.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까지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걸 인수분해 진짜 하고 싶은 거니까 아, 이건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x 마이너스 한 근. 좀 좁네요. 그 칸이. 한 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또 다른 한 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뭐? 그렇죠. 최고차 개수 2.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거죠. 저라면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다 들어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칠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굳이 안 고쳐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보통 고쳐주고 싶으시면 고치시고 요거를 플러스 바꾸고 요것만 마이너스 바꾸셔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안 고쳐도 상관없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에 2번입니다. 역시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시죠? 근을 먼저 구하시죠. 2x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놓고 그럼 마이너스 b 다시에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2a분의 아니죠. 여긴 a분의죠.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럼 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요. 또 다른 한 해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해볼까요? 2번이죠, 이제. 여기가 1번이었다면 이제 2번. x 마이너스 한근,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또 다른 한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쓰시면 되고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쓰시면 되죠. 자, 요런 경우는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딪힐 수 있으니까 요거 계산할게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 여기는요. 그쵸?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3i. 하고 나면 정답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돈하는 걸 좀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이제 유제 8번입니다. 유제 8번 내용은요. 2차식이 복소수 범위에서 x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두 인수를 구하래요. 이거 역시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했던 내용 또 다시 갈게요. 능력이라고 놓고요. 그 x를 구할게요. b 다시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두근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그렇게 두 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식은요. x 마이너스 한근, x 마이너스 또 다른 한근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하나는 1 플러스 i, 하나는 1 마이너스 i. 정리하시면요. x 괄호 풀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여기도 괄호 풀게요. 마이너스 1에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두 인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인수라는 게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인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는 요거, 또 다른 하나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제 8번까지 내용을 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해당되는 내용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 내용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문제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내용 마무리하려면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2차 방정식에 대한 이론은 거의 다 배웠으니까요. 오늘 복습 아주 열심히 잘 해오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k